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대한민국이 이 정도까지 왔는지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서민들은 당장 추위를 걱정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당장 뭘 먹고 살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지만 이렇게 대통령실도 정신 못 차리고 국회도 정신 못 차리고 답답한 것은 국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발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되든 그나마 6시간 만에 끝났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앞으로의 문제는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오늘은 노인 기준, 지금은 65세까지지만 75세로 연장하자, 이런 논의가 시작되면서 많은 것들이 바뀔 것이다 예상하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인 인구 20%가 넘었을 때는 초고령 사회 이렇게 부르는데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 진입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 현재까지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주민등록 인구 비중을 살펴보면 2013년도에는 약 600만 명 정도 되었고요. 그 중에서 남자보다는 여자가 훨씬 많았습니다. 거의 100만 명 정도 여자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훨씬 더 건강하게 오래 산다, 이렇게 통계에서도 나오는데요. 2017년에는 남자 290만 명, 여자 400만 명, 이래서 700만 명 정도 되더니 이렇게 해가 갈수록 지나다가 2024년 7월, 올해 7월 기준입니다. 드디어 노인 인구 1000만 명을 넘었습니다. 19.51%, 그러니까 20%를 바로 턱 밑에 두고 있는데요. 남자 65세 이상 440만 명, 여자 550만 명입니다. 그래서 1000만 명에 62명을 더해서 드디어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 그대로 간다면 내년에는 시간 문제입니다. 20%는 금방 넘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추세대로 계속 간다면 2050년에는 2000만 명이 노인이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인구 3000만 명 중에서 20세 이하 1000만 명을 제외시키면 생산성 인구, 그러니까 실제 경제적으로 노동할 수 있는 인구, 생산성 인구라 그러는데요. 2000만 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성 있는 인구 2000만 명, 그리고 노인이 2000만 명이기 때문에 생산성 있는 인구 한 사람이 노인 한 사람을 부양해야 되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이미 일본에서는 2010년부터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초고령 사회가 되었을 때는요, 노후 빈곤 문제도 크게 사회 문제가 되고 또 노인 학대 같은 문제, 여러 가지 노인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생산 인구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경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일본도 이렇게 생산 인구가 줄어들었던 지난 30년 동안 잃어버린 30년이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 자체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퇴보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일본보다는 늦었지만 이렇게 앞으로 초고령 사회를 준비하자라는 여러 가지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몇 번 언급했지만 최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입니다. 이분이 대한노인회장에 취임하면서 지금의 노인 기준 현행 65세를 75세까지 올리자. 그러니까 갑자기 10년을 건너뛰어서 65세에서 75세까지로 늘리는 것 아니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일단 이중근 대한노인회장, 이분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현재 65세 노인 연령 기준, 이것을 바로 10년을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 1년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자. 그렇게 해서 노인의 숫자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 65세라고 해서 다 노인 아닙니다. 사람마다 건강 상태가 다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6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계속 일하고 싶은 분들 많습니다. 그렇지만 정년에 걸리게 되고 노인 기준에 걸리기 때문에 실제 일하는 데는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참에 정년도 올리고 노인 기준도 올리는 것이 좋지 않느냐. 1년씩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하게 되면 어느 정도 충격은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75세 이전, 바로 한 살 전 74세입니다. 이 74세까지를 생산 인구로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정년을 연장하자는 건데요. 일단 논의가 시작되어서 실제 정년을 연장했을 때 첫 해에는 정년 피크 임금입니다. 이 피크 임금의 40%를 받고 10년 후에 75세 정도에도 일을 할 경우에는 20% 정도 임금을 받도록 해서 계속 생산 인구를 늘려나가자. 10년 동안 늘려보자는 내용인데요.
그러다 보니 많은 곳에서는 상황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일해서 좀 쉬려고 했는데 75세까지 일하란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환영한다. 75세까지 일할 수 있다면 좋겠다. 그리고 특히 건강하다면 계속 더 일하고 싶다. 이렇게 반응도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노인이 되어가면서 살아온 환경 그리고 지금 현재의 상황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나는 65세부터 노인이었으면 좋겠다. 나는 75세부터 노인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들이 조금씩 다른 겁니다. 자, 일단 노인 기준을 늘리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대한노인회장 이중근 회장의 주장대로 10년 정도 늘리게 된다면 지금 현재 기준입니다. 60세 퇴직 이후에 연금 소득이 발생하는 기간, 이때 연금 못 받는 분들은 소득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자연스럽게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노인들의 빈곤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이 있고요. 또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노인복지에 대한 비용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65세에서 74세 정도 이 구간에 있는 노인 인구가 전체 노인 인구 절반 이상입니다. 51%, 591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나이를 10년 올리게 되면 591만 명 정도가 복지 비용을 받던 분들에 대한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 그리고 전체 노인 인구 절반 이상에 대한 젊은 층의 노인 부양 비용입니다. 이것이 감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층들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모두 세금으로 걷어서 복지 비용을 줘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도 부담을 덜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현재 노인 기준을 75세로 올리게 되면 나타날 수 있는 효과입니다. 그리고 또 생산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사람을 구하는 것, 적은 비용으로 경험이 풍부한 노인들, 이런 분들의 인력을 쉽게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그 외에도 노인일 때 많은 분들이 겪는 문제, 일단 사회적으로 단절되기 때문에 자아감을 상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기력하게 생활할 수밖에 없고요. 또 어떤 분들은 우울증에 걸리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 가정 불화에 결국에는 독거노인으로 살다가 고독사하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노인 기준을 상향하게 된다면 사회 통합도 이룰 수 있고 노인이 된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수준을 조금 더 고려해서 세분화해보자. 어떤 분들은 65세 이상 어느 정도 일자리를 가지면서 즐길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 이분들은 노인복지에 대한 부분을 줄여 나갈 수 있고 그렇지만 준비되지 않은 노후를 맞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더 세밀하게 정부에서 확인하고 노인 기준을 만약에 10년 이상 늘린다 하더라도 이런 분들은 예외적으로 복지를 그대로 실현해주자, 핀셋 정책이 필요하다 주장하는 분들, 이분들의 주장도 상당히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65세에서 74세까지 노인, 이분들 500만 정도가 되는데요. 이분들이 생산 인구에 포함되게 되면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도 구인난 덜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점도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이 청년 일자리를 뺏어간다는 일자리 문제가 상대적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노인 기준을 매년 1년씩 늘려서 10년을 늘려가는 방법, 이 방법을 현재 제안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기준 때문에 10년을 기다려서 노인 혜택을 받는 세대가 생길 수 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억울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준비된 노인은 노인복지 기준 조금 더 완화시켜서 적용하되 만약 준비되지 않은 노인들이 있다면 이분들은 현 기준을 조금씩 유예하면서 적용해주는 방법, 이런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찌되든 이렇게 은퇴하고 노년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최근 불어닥치고 있는 노인 기준 10년까지 늘려보자 하는 이 내용,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항상 대비하시고 이제 막 논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현재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이 된다면 이때부터 내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정부에서는 어떤 복지 혜택을 시행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여러분께서 내가 65세 이상 노인이 되었을 때
현재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각종 노인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디에서 찾아봐야 되는지 몰랐던 분들, 자 이제 노인 혜택 어떻게 검색하는지 한번 살펴볼 테니까요. 모르셨던 분들은 하나하나 확인하셔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노인 혜택 꼼꼼하게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들어가서 검색란에서 65세 노인 이렇게만 검색해 봐도 전체 2,964건 이렇게 복지 정보와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지 정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헷갈릴 수밖에 없고 어떤 것을 신청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내용을 보셔도 중앙부처 복지사업이 있고요.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 지방자치단체 복지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부처 복지사업은 전 국민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지자체 복지 서비스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특색에 맞게 모델을 개발해서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무려 복지 서비스 240개 벌써부터 머리 아프시지 않습니까? 아마 공무원들도 이렇게 많은 복지 서비스를 하나하나 다 기억하기는 힘들 겁니다. 이렇게 젊은 공무원들도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기억하기 어려운데 65세 이상이라면 이런 것들 복잡해 보일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럴 때는 먼저 여러분께서 주민센터를 찾아가시거나 아니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문의해야 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재산이나 여러 가지 소득 조건 이런 상황들을 모두 보기 때문에 직접 상담하면서 신청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냥 여기에 나와 있는 제목만 보시고 모두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나에게 맞는 혜택들을 잘 찾아서 신청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전문가는 주민센터에 있는 사회복지 관련된 공무원이고요. 또 상담센터 129번에서 여러분과 상담을 해주는 직원들이 이 분야에서는 가장 전문가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일단 찾아가거나 전화기를 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65세 이상 노인 혜택, 대표적인 혜택. 자, 한번 제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기초연금 65세 이상이면서 내가 소득 하위 70% 이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상담하셔야 됩니다. 기초연금을 모르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전에 몰라서 내가 신청하지 않았던 돈을 환급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급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 내가 신청하지 않는다면 그 돈은 영영 받지 못하는 돈이고요. 이 돈은 한번 신청하면 평생 나오는 것이니까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국민연금 납부하신 분들 당연히 국민연금 받으셔야 되는데 이 중에서도 저금리 대출 실버론 제도라는 것도 있다. 혹시 갑자기 급전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국민연금 실버론 대출도 활용 가능합니다. 자, 농지연금 가입 가능하고요. 주택연금 가입 가능합니다. 자, 교통혜택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버스비는 전국적으로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금씩 다르니까 이 내용도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비행기 타실 때나 열차 이용하실 때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생활하시면서 가장 많이 쓰시는 휴대폰입니다. 통신비 감면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놓치지 마시고 활용하셔야 되고요. 고궁, 국공립공원 이런 곳에 가실 때는 무료 입장 가능합니다. 박물관, 미술관 가능하고요. 그리고 국공립국악관 50% 할인, 그 외에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연장 입장료 50% 할인됩니다. 은행 ATM 이용하실 때 수수료 면제받을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내가 아직까지 일을 할 수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 이 부분도 지원하실 수 있고 생애 경력 설계 서비스, 늘배움 사이트 강의도 무료로 들을 수 있습니다. 은행 이자 세금 면제 제도도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할인 제도, 면허증 반납 교통비 지원, 장수수당, 이용, 미용비를 지원해주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자, 부동산 관련입니다. 공공실버주택, 공공이나 민간 분양 특별공급 우선 신청 자격이 있고요. 공공임대주택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실버주택 고령자 매입 임대 신청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재산, 소득 조건 해당되시는 분들은 고령자 복지주택에도 입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속세도 3천만 원까지 공제받고요.
소득세도 경로우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도 공제받고 종합부동산세도 고령자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와 함께 살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자, 건강 혜택입니다. 틀니 비용 70% 지원받고 임플란트는 2개까지 70% 지원입니다. 코로나 예방접종이나 독감 백신 무료입니다. 대상포진 무료고요. 노인 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 등급도 신청할 수 있고요. 독거노인 응급안심 서비스, 고혈압이나 당뇨병 지원금, 건강관리 마일리지, 치매검진, 치매치료, 노인 눈검사, 노인 눈수술, 노인 인공관절, 노인 안마바우처,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는데요. 자, 제목만 들었을 때도 이렇게 많은 혜택들이 있지만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헷갈린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복지로에서 검색하는 방법을 알려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한번 쭉 확인해 보시고 일단 상담하실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이만큼 있는 것으로 정보는 알고 있지만 실제 여기에서 나의 재산이나 소득과 관련되어서 실제 받을 수 있는 것은 몇 가지가 있는지 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정확하게 공무원들이나 상담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되는 것, 65세 이상 노인 혜택 중에서 기초연금 수급자 혜택,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의외로 이 내용을 모르고 신청하지 않는 사람들 많다고 합니다. 정보를 모르는 사람도 있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기초연금 수급자 혜택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반드시 신청하셔야 되는데 주민센터 가셔서 확인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내가 신청 대상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이 내용 정확하게 알려드리니까 반드시 혜택 받으셔야 되고요. 자, 또 하나는 임플란트나 틀니 지원금, 이것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요. 틀니 같은 경우에는 완전 틀니나 일부 치아가 남아있는 사람들 모두 7년에 한 번씩입니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본인은 30%만 부담하면 됩니다. 자,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평생 2개입니다. 아랫니, 윗니 상관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본인 부담금 30%만 부담하면 됩니다. 자, 노인 일자리 사업 혜택,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노인 일자리 생계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실제 많은 사람과 교류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노인에 대한 일자리 상담, 취업을 알선해주는 복지 혜택입니다. 보통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들에 대한 지원이 많지만 일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60세 이상도 가능합니다. 자, 건강검진 혜택, 2년에 한 번 지원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사무직이 아닐 때는 매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 제도도 있는데요. 이 내용도 잘 활용하셔서 내 몸에 대한 내용을 잘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무료 독감 예방 접종 혜택, 이 내용은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보통 10월에서 12월 독감 예방 접종이 가능하고요. 정부에서 지정한 병원이나 의원에서 접종 가능합니다. 자, 통신비 할인 혜택, 12,100원 한도 내에서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사 직접 가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주민센터 가셔서 신청하셔도 되고요. 그렇지만 혹시 다른 할인을 받고 있다, 복지 할인이 있다면 중복 할인은 안 됩니다. 자, 노인 요양보험 혜택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아플 수밖에 없는 노인들, 이런 노인들에 대한 보험 혜택인데요. 가족 요양이나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복지용구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요. 휠체어나 지팡이, 전동침대, 이런 다양한 복지용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 무릎 안 좋으신 분들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혜택이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입니다. 저소득층에 해당되고요. 한쪽 무릎마다 12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 대중교통비 혜택, 65세 이상 혜택 중에 가장 알뜰하게 사용하는 혜택입니다. 지하철, 버스 타시는 분들 무료로 탑승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KTX나 새마을호, 무궁화호, 이런 기차를 이용하실 때 30% 할인 혜택 받을 수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고요. 다만 주말이나 휴일에는 적용되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혼자 사시는 분들 독거노인에 대한 맞춤 돌봄 서비스 혜택,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요. 이런 내용을 잘 모르셔서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분들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부터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단기 가사 서비스, 그러니까 집에 와서 생활하는데 도움을 주는 가사 서비스도 있고요. 독거사회, 관계 활성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독거노인이 처음 되었을 때 자립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도 있고요.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혜택도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곳 주민센터에서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65세 이상 저소득층에 만약 내가 해당된다면 독거노인이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혜택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정말 많은 노인 복지 혜택, 그렇지만 너무 많아서 복잡하다, 어떻게 신청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었다면 이렇게 먼저 복지로에서 홈페이지 간단하게 검색하는 방법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 내가 홈페이지를 검색하는 것이 힘들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129번 전화하셔서 현재 나의 상태를 알려주시고 상담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129번 전화하기 힘드신 분들 많을 겁니다. 잘 걸리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이럴 때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확인해 보시고 직접 상담하시거나 거동이 불편하시다면 공무원들이 직접 출동하는 서비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도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